여기서 제가 약간 주제가 조금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저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약간 이 부동산 국면의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네. 지금 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예. 장동혁 지도부가 설 연휴 안에 배현진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저 선거가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안 그래도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기는 조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개인 그것도 경쟁력이 굉장히 밀리는 걸로 예, 나옵니다. 그 서울시장이 뭐 꼭 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청장한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면 네. 우선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쥐가 다시 시장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자가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식적인 건데요. 선거를 앞둔 후보는 네.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후보는 표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표가 빠져나가는 걸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얼마나 열렬히 지지합니까?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맨날 입만 열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세훈이한테 표를 주겠어요? 이거는 네. 저것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마이너스 정치예요. 그렇죠. 아니 이걸 계속하면서 선거를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저 오세훈이는 이미 서울시장의 그 도전을 포기했구나. 서울시장 선거를 생각한다면 저렇게는 할 수가 없다. 네. 상식이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이는 워낙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자니까 뭔가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할 텐데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저러진 네. 않을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이자가 뭘 생각할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와. 이게 소설인데 네. 지금 한동훈 일당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6.3 지방선거에서 대참패해가지고 네. 그 다음날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어허, 맞죠. 오세훈이도 그걸 바라는 것 같다. 그러고 나면은 전당대회 할 시간도 없으니까 비대위가 뜰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는 지가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이건 뭐 제명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오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비대위원장 자리가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헛꿈을 꾸면서 이 짓을 하는 것 아니냐. 아휴. 그런 얘기까지 정치판에 돌아다닐 정도니까 이건 뭐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박사님 실제로 주말에 TV조선 방송에 네. 김무성 또 전 대표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김무성이가? 예, 뭐라고 얘기를 참 했냐. 사람 없네요. 뭐 자꾸 그런 자들을 출연을 시켜 TV조선은? 아이고, 안 그래도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요. 네. 지방선거 지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아니 그렇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도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 당원 투표 비중을 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잡을 수가 없고 당원들한테 인정을 받을 자신이 없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은 그래서 당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당원 반영 비율을 낮추자고 합니다. 저는 정치 이거 민주주의에서 이런 정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자기가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을 배제를 하고 비율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김무성이랑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네. 김무성이가 지금 뭐 떠드는 건 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맞습니다. 예. 오세훈이는 그래도 어쨌든 현역 시장이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여다는 봐야 되는데 뭐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는 게 무슨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무슨 해요. 대세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보도 가치가 없는데 자꾸 방송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참 저래가지고 어떻게 언론사라고 할 수 있냐 싶어요. 네. 그래서 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고 네. 사실 박사님 저도 정당 정치를 좀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네. 우리가 정당에서의 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도 당원들에 의한 공천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경선 흥행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 공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네. 미국의 정당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예. 미국은 평소에 우리 중앙당 같은 조직이 없어요. 네. 지구당도 없어요. 네. 이를테면 당협이 없다고요.
그냥 의원들만 있어요. 네. 그래서 원내정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는 조직이 없다니까요. 네. 당은 있지만 당의 전국 조직이 없어요. 예. 뭐 50개 주면 50개 주마다 다 주당위원회 아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네네네네. 우리는 17개 광역이면 17개 광역시도당이 시도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아하.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지지자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의원들은 그냥 의원인 거야. 아, 우리 같은 당협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냥 지구당 공무원인 아니에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지지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어차피 당원이나 그 일반 국민이나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네. 등록한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자. 맞죠. 그것도 이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프라이머리. 그럼 네. 우리는 지금 100만 당원, 11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 어차피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할 거면 네. 평소에 당원 모집 뭐하러 해요? 제 말이 그래서 이게 참, 네. 유럽 서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심 반영한다고 할 때도 네. 여론조사가 민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여론조사는 예. 기술적인 결함도 있고 또 오차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또 전화면접이냐 ALS자냐 결과 다 달라지잖아요. 예. 샘플링된 1000명 가져와서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게 지금 50대 50으로 뭐 일단 간다고 하니까 네. 뭐 일단 받아는 드리지만 보세요.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당심은 적어도 책임당원들이 110만 명 네. 또는 90만 명의 책임당원들이 투표하잖아요. 실체가 있죠. 네. 그게 한 표 한 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민심은 국민들한테 묻는 방법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대체로 한 3,000명 정도 샘플로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어쩌다가 우연히 전화 받은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거가 이제 표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무작위성이 그러면 있죠. 한쪽은 90만 명이고 한쪽은 3,000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거의 30대 1 정도 될 거예요. 예. 30대 1, 300대 300대 1인가 예,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우연히 전화 받은 사람이 책임당원 300명의 몫으로 네. 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네,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높인다는 것도 전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 민심 반영의 툴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정당 정치의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는 예. 거라고. 그거 300대 1인가 맞나 모르겠네. 네. 저 계산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렇죠. 그 당원들은 1,000원씩 낸다. 그러니까 최저가 1,000원이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진짜 매달 그 30만 원씩 내면서 활동하시는 이 당원들의 어떤 그런 활동 네. 능력과 당비를 합한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네. 무작위 한 명 그냥 전화 받는 사람으로 네. 퉁쳐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맞지가 않은데 하다못해 네. 지금은 공직선거도 아니고 이제는 네.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당원 비중 낮추자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예. 기본적으로 당원이 뽑아야 돼요. 그렇죠. 당원이 뽑아야 되는데 본선에서 이기기는 해야 되니까 네. 당신만 가지고는 안 되니 보조적으로 맞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보조적으로 하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심 70에 국민 30이거나 네. 당심 80에 국민 20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는 당심 50, 국민 50이기 때문에 예, 국민 비중을 너무 크게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공직 후보자. 그렇죠. 어쨌든 본선에서 일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데 네. 당원은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일반 국민과 상관없이 우리 당원이 대표를 뽑는 건데 여기에 민심이 뭐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면 이상하지. 네. 예. 300대 1 맞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아무나 그냥 전화 걸어서 한 명 받는 표 한 표가 예. 우리 당원 300명의 표와 같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 더구나 네. 이 당심은 우리 책임당원이 다 당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고 당에서 맞습니다. ALS 전화를 하거나 직접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민심은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역투표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역투표 방지 방법이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질문할 때 여기는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뭡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 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민주당 지지다 또는 뭐 무슨 좌파정당 지지다 그러면 일단 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빤히 다 아니까 예. 역선택할 사람들이 순진하게 저 민주당 지지해요 대답해서 빠뜨리겠어 자기가 빼지겠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한다 그러지 그냥. 단적으로 그 지난 장덕 대표 뽑힌 전당대회에서도 한국갤럽이 조사한 적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후보가 장두각 후보를 2배 넘게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2배 넘게 틀린 건데 틀렸죠. 만약에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을 했으면 네. 2배 넘게 실제 민심과 틀린 결과가 그렇죠. 여론조사로 둔갑을 해서 네.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네, 좌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사악하고 영악해서 네. 여론조사 나오면은 국민의힘으로 대답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냥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기들한테 상대하기 제일 쉽고 약한 후보를 찍는다는 역선택이 거의 체질화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들어서 못해. 아니 내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내가 들어서 안 한다니까. 네, 맞죠. 아니, 민주당은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게 애초에 권리당원 100%로 다 깔아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우리 당이나 이렇게 참, 우리 당 만만한가 봐요. 언론도 그렇고, 이거 뭐 장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권력투쟁을 하더라도 권리당원들을 상수로 두고 싸우는데, 네. 당원들이 뽑는다는 거. 우리는 당원들이 뽑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서 네. 싸우니까 굉장히 기괴하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그 사무총장이요. 예. 정용 총장이요. 네. 예.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네. 지금 지난 8월이니까 이제 6개월 됐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에 당비 내는 당원이 110만. 맞죠. 그리고 책임 당원이 70만에서 90만. 예. 그래서 당비 내는 당원의 비중이 47%가 증가했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예,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지금껏 우리 자유파 정당 역사에서 적어도 이 당원들이 입당하게 만드는 데는 뭐 단연 탑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당을 운영해 가는데 100여 명 가까운 사무처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 운영 경비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선관위가 주는 정당 보조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원이 내는 당비예요. 네. 일반 당원이 내는 뭐 1,000원씩 기본이 1,000원이니까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여기에다가 이제 당 대표부터 당비를 특별 당비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네. 이런 거 다 합친 게 이제 당비란 말이에요. 맞죠.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록 1,000원이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 끄집어내서 당을 위해서 돈을 낸다. 이 행위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당원들의 이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 민심을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저 그거 진짜 당원 자격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11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사실 이거는 당원 모집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네. 진짜 공감하실 건데 한동안 그렇게 열심히 천막 만들어가지고 남의 당협에서 당원 모집했는데 네.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안 들었다고 이거 안 해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35만 명, 그러니까 네. 당비 내는 당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했지만 3달 이상 유지를 해주시면 책임 당원 네, 그대로 책임 당원이 되시는 되죠. 거거든요. 예. 그럼 책임 당원이 35만 명이 늘었다는 건데 이거 100명, 1000명 모아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인지를 알 겁니다. 제 네. 친구 중에 이제 당원 모집을 할 때 어떤 일까지 했는가를 얘기해 준 친구가 예. 있는데 이 친구 말은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자기가 입당원서 받으러 갔대요. 예. 근데 어느 가게의 할머니한테 입당원서 좀 써주세요 했더니 그냥 대답도 안 하고 탁 문 닫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비 오는 날 네. 막 바닥이 막 물로 젖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저 부탁을 다시 했대요. 그 비 오는 날 양복 입은 네.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서 네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진심인 것 같다. 들어와라.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당이라고 하는 입당 원서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들도 네. 그 당원들 1000명 모집을 못 해가지고 창당 못하는 게 이 냉혹한 정당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35만 명을 당대표 한 명 바꿨다고 지금 6개월 만에 데려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당사 역사에 유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우리 자유우파 정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당원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네. 당대표가 장동혁 아유. 대표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우리 또 박사님께서 네. 강조를 아니, 해주셨습니다. 숫자가 예. 저 증명하고 있잖아요. 1.5배가 됐어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저 장동혁 대표를 민심을 아니 모르니 당심을 아니 모르니 그러면서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웃긴 게 정작 당원들을 1.5배로 만든 장 대표는 이제 묵묵하게 할 일을 하는데 네. 그 당원 1000명도 못 모으는 정치인들 앉아가지고 당심을 줄여야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비대위 가면은 당원 투표비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새니까 우리 당이 참 얼마나 지금 한심한 예. 이런 다툼을 하고 있는지 네.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네. 국민의힘이란 정당, 특히 네. 정확히는 정당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네. 플레이어들이요. 네. 그러니까 전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념 노선 뭐 다 둘째치고 무능력한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념도 없고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뭐 대대적인 뭐 대중 선동선전 노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체 뭐 인적 네트워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안티테제라고 하죠. 네. 반 누구 반 장동혁 이런 음. 식으로 프레임 만들어서 사과를 안 한다, 뭐 절연을 안 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허접한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그래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해야 이 모든 부당한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이재명 보세요. 사실 뭐 1심 재판 결과 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무릎 꿇는 보수 진영과 달리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부정을 하잖아요. 네. 저쪽 진영은. 그리고 심지어 87명계 모여가지고 공소 취소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정치적 승리를 명분으로 해서 다 비틀어버리고 다 사면 복권하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당 사람들은 네. 자기들 스스로가 다 그냥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우리가 사퇴해야 되고 더 정확히는 우리도 아니에요. 나 네. 말고 저 사람이 저 대통령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사과해야 돼. 이런 무책임하고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무책임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당의 여러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좀 공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분리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민의힘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네. 사실 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로드맵이 있는 것이고 선거 보이콧하면 우리한테 무슨 대안이 있죠? 기도해야 되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통제 가능한 노력을 하는 것이 뭐 비단 네. 정치뿐 아니라 모든 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프레임으로 오히려 이 어떤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맥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스카이데일리 어쨌든 그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때문에 사실 그 탄핵 정국 때 우파들이 굉장히 그 시간과 에너지를 네. 거기에 좀 소비를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패거리들이 지금 똑같이 짜고 친 듯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 엔추파도스 구호를 밀면서 지방선거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거. 저는 이거
뭔가 우연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뭔가 탄핵 정국 때 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실현시키겠다. 네. 어떻게 보면 2라운드죠, 2라운드. 2라운드를 지방선거 보이콧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보고요. 지방선거 보이콧하면은 뭐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지방선거 보이콧하면은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협상을 제안할 거다. 갑자기요? 네, 우리 그 국민의한테 협상을 제안할 거래요. 네. 근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폭입니다. 보이콧하는 순간 어유 땡큐 그래 우리끼리 선거할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뭐 시장, 도지사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거예요. 싹쓸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방 권력마저도 완전히 저들에게 내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진짜 적화의 길로 가는 거죠. 저는 사실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네. 정당이 애초에 존재하는 이유가 대통령 선거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후보를 배출을 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선거 보이콧이라고 하는 결론 도출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 마가라고 하는 세력을 주축으로 해서 재집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제도권 내에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게 극우라고 떠들어대던 사람들 막상 총선 압도적 승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극우라고 못 붙여요 딱지를. 네. 이재명도 개딸들만 몰고 다니면서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 한다 무슨 뭐 제명인의 말 이장이나 하고 있다 온갖 모욕을 다 받았지만 네. 집권하니까 지금 뭐라 못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이잖아요. 네. 선거를 포기하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의 구체적인 뭐 주장이고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은 전제다.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 결국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오늘 지기현 재판부가 만에 하나 무죄를 줬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1%의 변수마저 제거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미리 만들어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결과적으로 선거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재판 결과에 기대는 건 굉장히 미온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결과적으로 힘의 논리로 사법부도 움직인다. 사법부가 지금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네.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 편 들고 있잖아요. 재판소원이 뭐가 문제냐. 4심제가 뭐가 문제냐. 대놓고 정치를 하잖아요. 네.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영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재명의 힘을 빼야 되고 맞아요. 이재명의 권력을 견제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법부의 그나마 공정한 판결을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면에서 이번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 오늘 이 지기현의 이 인민재판, 여론재판, 정치재판 결과로 또 한 번 그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봐요. 네. 아무리 우리가 구호로 외쳐봤자 우리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를 이기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네. 이번에 오늘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거의 중요성이고 이게 바로 권력의 중요성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모드로 뭐 이제 본격 가게 될 텐데 뭐 짧게 이것만 좀 짚어보죠. 한 3, 4분 정도. 일단은 설 명절 동안 이재명이 장도혁 대표 관련된 SNS 글을 10개 가까이 올렸다라고 네네. 해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이거 거의 무슨 글만 올리면은 바로 가져가가지고 반박하고 네. 재반박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반복됐는데 전 이거 되게 호재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호재고 이재명의 의도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청래를 지우게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 된 그 기저에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네. 노무현 정권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고 민주당의 탄핵을 주도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 자중질환이 엄청났고 그때 친 노무현 서사를 가지고 당권을 잡은 게 문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대표 굉장히 상황이 비슷해요. 어찌 네.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문재인이 뭘 한 게 없어요. 네.
보수 정당 내에서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현 대통령 MB,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사실 이 경선으로부터 이어져왔던 그 갈등 상황이 계속 친박, 비박, 뭐 네. 친이, 친박 계속되면서 민주당 반사입 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당 대표를 레버리지로 써서 세력의 균형을 깨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시로 들자면 명청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친문 명청 세력과 이 친명 세력의 힘의 균형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요. 네. 다른 말로 자기들끼리는 결론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캐스팅 보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장동혁을 키워주고 정청래를 지워서 여당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우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공식 하나의 변수가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과연 정청래의 승리를 바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참 오히려 이거를 좀 정무적인 맥락에서 봤거든요. 네, 우리 기자님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입장에서 그런 이제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예, 이 정청래를 아예 무시하고, 예, 난 장도혁이랑 직거래하겠다. 네. 예, 장도혁이랑 내가 직거래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예. 소통하겠다. 원래는 이제 여당 대표라는 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그 당무에 원칙적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당의 사항과 이 국회의 어떤 사항에 일일이 개입을 하고 이제 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어떤 권한도 없다 보니까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런 어떤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여당 대표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한동훈 때 이거 완전히 이제 사실 뭐 김무성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그게 김무성이 어떻게 보면 먼저였고 유구한 네. 역사예요. 예,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그 계보를 이었고. 근데 정청래가 이번에는 저쪽에서, 네. 우리 쪽이 아닌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등골이 선을 할 거예요. 아, 나도 뭔가 같은 꼴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맞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잡아먹히기 전에 먼저 정청래를 좀 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방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 오히려 정청래한테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정청래가 총선 당권 바로 먹어요. 이거 내가 당 잘 운영해가지고 결국 지방선거 압승을 하지 않았냐. 내가 당권 연이어 먹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패배한다고 해서 얻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야 될, 역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재명과 정청래의 이 권력 다툼. 예. 요 부분을 좀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도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이재명 대 장도혁 대 이재명 요 구도를 완성시키면서 네. 예, 정청래의 존재감을 없애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구도를 지금 잘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만들어 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1시간 동안 쭉 나눠봤습니다. 네. 기자님. 그래서 우리 뭐 공감대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국민의힘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양당제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의 또 한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노력을 통해서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현실적인 고민,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또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좀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고 때로는 엄중하게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벌써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네. 저한테도 지금 너 추파춥스 아니냐고. 네. 추파주스. 예. 이미 그러니까 박민영, 이병준까지 네. 이미 추파춥스가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닌 사람은 누구죠? 뭐 이제 그 몇 명 있죠. 예,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분들이 추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빼고는 다 추파춥스라는 거야. 아이고 참 우리가 아니 저는 네. 심지어 그 추파춥스 사탕 먹어본 지 몇 년 됐어요. 10년도 넘었어. 우리가 그런 네, 또- 정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이거는 진짜 광기예요, 광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지금 그런 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정신 차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선거 이겨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 윤석열 대통령 구출하는 것도 결국엔 선거에서 이겨서 이 재판 재개,
이재명 재판 재개하는 게 크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제1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걸 하려면 일단 선거를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 판사들을 압박할 수 있지. 선거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판사들이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네.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요. 예. 무시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 우리가 그 보수의 어떤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도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권 문제도 중요하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은 지방선거 승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예. 그래, 다음 달이면은, 트럼프가 항공모함 이끌고 와가지고 이재명 체포하겠지. 네. 그거를 믿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럼 결국 우리는 현실에서 싸워야 돼. 현실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선거를 이겨야 돼요. 든든합니다. 저 말씀 잘 참,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웃어가지고, 네.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잘 유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씁쓸한 상황이지만 또 저희는 앞으로 나갈 또 방향을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심은 어쨌거나 확정된 결론이 아니고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